오늘도 한국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이 K2 흑표전차 추가 생산을 결정한 가운데 관련 소식이 일본의 군사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군이 K2 흑표 전차의 3차 양산을 결정했고 4차 양산 추가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 전차의 3차 양산 계획을 심의하였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K2 전차 약 5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한국군은 현재 K2 전차의 4차 도입을 놓고 의결을 논의 중이다. 한국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K2 흑표 전차 1차 양산 100대, 2차 양산 106대, 3차 양산 54대를 추진해왔으며 4차 양산의 수량은 100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군이 K2 전차의 추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세계 정상급 전차라는 점 때문이다.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 A6EX 등 3.5세대 선진국의 주력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K2 전차는 시속 50km로 야지를 달리는 주행 능력은 물론 4.1m 깊이의 하천을 잠수 상태로 건너는 도하 능력, 주행 중 안전성을 보장하고 차체를 제어하는 현수장치 등을 갖췄다. 특히 기동 중에도 탄을 빠르게 장전하는 자동장전장치, 표적 자동탐지 추적장치, 전기식 포탑 구동장치, 전술정보 처리장치 등 첨단 전력을 장착해 한국산 전차의 성능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시글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은 3.5세대 전차를 추가 생산하고 있잖아. 일본이 육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식식 전차는 생산 소식이 없네. 정말로 방위성은 육상자위대를 버렸는가? 비교할수록 빌어먹을 수치다. 빨리 130mm 포를 탑재한 K2A1 전차를 선보이는 게 확실한 선택이다. K2와 K3 전차용으로 130mm 포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독일의 라인 메탈도 레오파르트 3에 장착하기 위해 130mm 포를 개발한다고 들었어. 신형 전차의 방어력 향상에 때문에 장포신 대구 경화는 불가피하게 보인다. K2 흑표 전차의 추가 생산보다는 포탄을 대형화할 수 있는 130mm 포를 만들거나 아니면 155mm 포를 채용하고 유도 포탄을 채용하면 훨씬 좋은 것이 아닌지. 1차 생산 100대, 2차 생산 80대, 3차 생산 120대, 4차 생산까지 포함된 K2의 생존 소식이구나.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취향에 맞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한국은 쓸데없는 짓을 그만둬라. 생산 승인, 최종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생산되더라도 그 무렵에는 일본의 차세대 전차가 등장할 것이다. K2 전차를 마음껏 파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자위대가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롱보우는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해. 과연 기갑 전력을 늘리는 건 전쟁 발발 시 공격을 당한 후 역습의 의도라고는 생각하지만 평양까지 진격할 능력은 제대로 있는 거냐? 대전차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어?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아시아 전체가 붉게 물들지 않고 일본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건 K2 전차의 육상 억제력 덕분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인은 너무 적다고. 단순한 돈 낭비 소식 아니야. 언론을 봐라. 한국 경제는 모라토리엄 위기라는데 쓸데없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여유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K2 전차를 사용할 생각이야. 최신형 전차라고 자랑해도 배치되어 몇 년 지나면 상당수가 고물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예산으로 투입되는 뇌물만 난무하고 있는 거야. 몇 안 되는 세계 전차 시장에서 쉽식 전차와 다르게 살아남았다. 한국의 대승리가 기록되었다. 미국에게 미움받는 일본은 가질 수 없는 전차. 철저히 고성능을 추구하네. 그것이 바로 K2 전차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누가 봐도 한국인이네.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일본어를 배워왔는가? 일본어는 누구나도 배우기 쉬운 언어니까 이런 단점이 있지. 전 댓글에 대한 답변. 흑표 K2 환상의 전차는 일본의 중공업 기술을 뛰어넘은 걸작이야. 반면 십식 전차는 개량하지 못하고 일본 지형에 특화되었으니까 44구경이 한계치야. 작은 주포는 일본의 상징입니까? K2 전차도 스펙상으로는 강하다. 어디까지나 스펙상으로는. 근데 실전 배치가 너무 느리고 숨겨져 있던 문제점이 발각되고 있다. 대부분은 일본의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찾아내고 있지. K1A1의 개조 비용은 K2 생산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개조 비용이 저렴하니까 K1A1 개조에 집중해라. K2의 수량 최가는 메리트가 없고 우수성도 없다. K2 전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십식 전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느낌.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감추는 행동이잖아. 전 댓글에 대한 답변. K2 전차는 육상자위대의 십식 전차보다 구형이 되었는데도 생산량 증가라던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선택이잖아. 한국의 종주국 중국산 전차가 압도적으로 K2보다 강하니까 중국 쪽에서 전차를 구매해라. 한국은 변속기의 자국화는커녕 엔진마저도 국산이 아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열악한 기초 공업력과 야금 기술 부족의 실태다. 정말로 한국인은 무기를 만드는 인간 자격이 없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일본산 변속기 갖고 싶다고 얌전히 무릎을 꿇고 반성하면 좋을 텐데. 물론 적성국에 판매하지 않겠지만. K2의 파워팩 문제는 영원히 계속되면 좋아. 일본과 비교하면 거대한 기술력 격차가 보여서 안심하고 잘 수 있으니까. 90식 전차에 대항해야 하지만 개발 완성까지 너무 시간이 걸려. 10식 전차가 배치되는 시기에 동일하게 배치돼 버린 기운의 전차. 이 녀석 아직까지도 끈질기네. 핵심 부분마저도 자국 생산 못하는데 아시아 최강이라고 말하지마. 그리고 고작 150여 대 생산이라니 너무 무능해서 웃었다. 군사정보에 관심 있어 하는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십식 전차를 끝없이 치켜 세우고 K2 흑표 전차를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K2 흑표 전차를 폄하하기 위해 중국산 전차를 높게 평가하는 행동. 기초적인 군사정보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행동이군요. 일본이 방심할수록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생산 라인은 십식 전차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꾸준하게 가동되고 있으니까요. 2025년에는 생산량 500대 이상이 돌파하며 일본의 비웃음을 침묵으로 바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